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여의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북한 김정은이가 10월 10일을 전후해서 또 무슨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이런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앉아있기 못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에 가서 그 탈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에 나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 최고 지도부에는 과연 이성이 존재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는 이 문재인 이 정권 세력 안에는 합리적 이성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라고 제가 상당 시간 참 멍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하회마을에 가서 참 탈춤을 추는 거, 이게 태평성대라고 할 것 같으면, 평화시라면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군 수뇌부를 소집했어요. 전군 수뇌부를 소집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독재 정권, 북한이죠. 독재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에게 인명 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순간이,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폭풍 전야의 고요다. The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북한을 때리기 직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준비가 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전쟁 수행 의지를 강력히 다짐한 겁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국가관, 안보관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들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야,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나서 한 2시간쯤 지나가지고 문재인 씨가 하회마을에 가가지고 출연진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을 어떻게 탓하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전군 수뇌부를 부부동반으로 불러가지고 마치 무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족 모임을 갖는 것처럼 그런 비장한 모임, 그 모임에서 이게 폭풍 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북한 핵과 아주 북한 핵을 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탈춤을 덩실덩실 춘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미국이 저런 수준이고 저런 긴장 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 마당에서 대통령이 오로지 대화라는, 그야말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김정은이가 볼 때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가랑치도 않는 말이죠. 그러한 대화라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핵이라는 말이죠. 대량 살상무기, 가공할 대량 살상무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대화를 해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건 완전히 상상임신이에요. 상상임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랑 김정은이는 쳐다보도 않고 있는데 남한의 신부 문재인 씨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머릿속에서 가공의 임신을 하고 있는 상상임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야, 이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인식과 자세가 너무나 엉뚱하고 아니하고, 이건 뭐 아니하다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말이죠. 제가 볼 때 문재인 씨의 이런 연출, 연기죠. 이 탁현민, 청와대 탁현민이가 틀림없이 기획했을 텐데 여기에는 2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김정은을 상대로 향해서 말폭탄 던지고 지금 그것 갖고 지금 북한 핵 위협 갖고 미국에서 참 재미를 본다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그 조소 아니겠습니까? 비웃음 아니겠어요? 그런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성해 보았자 대한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 문정인 씨가 그랬잖아요. 한미 동맹이 깨져도 네,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문정인이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말이 뭐냐? 대통령과 촛불 세력의 민심, 그 민심을 자기가 말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국민들에게 전쟁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유의 예능 정치.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6.25 이후 최악의 참 엄혹한 이 안보 파탄 상태, 이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작 탈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게 소통입니까? 과연 대한민국 최고 지도부의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2006년에 기가 막힌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당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이 고인이 된 김근태 씨였어요. 그 김근태 씨가 그렇게 보수 우파 세력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갔어요. 개성공단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서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의장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을 넘어간 거예요. 그 개성공단 식당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이죠. 그 식당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춤을 췄어요.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참, 정말 도저히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 터무니없는 어깃장이고 터무니없는 여유인 거예요.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사유구조를 갖고 있는 문재인 씨에게 그 참 문재인 씨의 파짓가랑이를 붙잡고서 제발 김정은의 북한과 말이죠.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 대 핵 대결 구도를 좀 제발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주장해봤자 핵 대 핵 북한의 그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한 지금 한반도의 비대칭 구조.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이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이런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탈춤을 추는 대통령의 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좀 한반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해보았자 이제는 부질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 더 이상 뭐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그야말로 거지가 말이죠. 구걸하듯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앞으로 북한 며칠 안 가서 또 어떤 군사도발, 어떤 핵실험, 어떤 ICBM 발사실험을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정말 북한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입니다. 불과 6개월 내지 1년, 불과 1년입니다. 길어야 1년 안에 핵무기와 그 수소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을 갖춘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으로 명실상부하게 그 반열에 오르게 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 지도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과연 보내야 되느냐. 최근에 러시아 국회의원들 최근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이게 지금 사정거리 12,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조만간 실시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들러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에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 등을 이렇게 종합 분석해 보니까 북한이 미 서부인 LA는 물론이고 동부인 뉴욕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게 실로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마당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 세력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무책임한 세력에게, 무책임한 좌파 세력에게 맡길 경우 동반 자살, 공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좌파 세력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서 동반 자살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을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미국의 동부인 뉴욕까지 우리는 때릴 수 있다. 조만간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북미 평화협정 체제를 만든다. 북미가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북적 정권, 친북 정권을 세워서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거. 남북한을 완전히 통일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말이죠. 이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라. 미국이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지.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끔찍한 구상인 거죠. 주한미군 철수는 무슨 의미냐면 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 흉측한 사람입니다. 1972년 중국과의 말이죠. 그 유명한 샹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처음으로 명문화해요. 그러니까 대만에 있던 미군 철수를 명문화하는 1972년에 중국과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서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1년 후에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베트남 주둔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그러니까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베트남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고, 그 공로로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꼭 3년 만에 월남은 완벽하게 적화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지난번 탄핵 때처럼 무슨 평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국민들의 말초신경, 그리고 국민들의 그 비겁한 정서를
정서에 영합할 수 있는 구호를 들고서 또다시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광화문 일대를 촛불로 메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 총편을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만약 김정은이가 무력 도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일정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이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촛불 시위를 또 벌이고 남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의해서 적화가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통탄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간판을 달고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정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상한 각오로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또 한편으로는 천운이 날벼락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는 미국의 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 군사위원장 맥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5일이죠. 미국 시간 지난 5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그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천운이 온 겁니다.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의 언급입니다. 자체 핵무장, 독자적인 핵무장도 물론 그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그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앞에 지난달 10일이죠. 9월 10일 뭐라 했느냐. 9월 8일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미국 MBC 방송이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한국의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틀 후에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뭐라 했느냐. 며칠 전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했다.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했다.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문재인 씨가 전술핵 재배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핵이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가공할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독한 제가 볼 때는 중병입니다. 중병. 상상 임신의 중병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독자적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세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을 붙잡고 이제 가지랑이를 붙잡고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미국과 협상하라는 등 또는 뭐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한폭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은 국민투표를 제안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결판을 내리자. 결판을 내야 합니다. 결판을 내야 합니다. 보수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총궐기에서 국민투표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체 핵개발을 하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자체 핵무장까지 언급하는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에 그야말로 한반도를 지켜주려는 천운이 날벼락처럼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국민투표를 관철시키자. 절대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우리가 관철시켜가지고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핵 대 핵 구조를 만들려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